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여러분들은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웰컴 투 새날's 와이. 아, 기분 좋게 해야죠. 네. 네. 맥 빠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자, 여러분과 함께 또 이 메신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는 메신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78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호피의 여신. 그 호피 문이죠? 호피는 아니죠? 자, 볼메 임진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무슨 바쁜 일로 결방하셨던 우리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왜 결방하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영어 시험을 봐야 해서. 아직도 학교 다니세요? 네, 죄송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게요. 힘들어 죽겠는데. 네. 자, 잘 되셨어요? 저요? 예. 뭐 제가 알고 시험 보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합격입니다. 합격! 자,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에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이제 연극은 다 끝난 거죠? 네, 연극 다 끝났습니다. 다음 공연 언제 있습니까? 내년 봄에 있는데 저는 참석을 못할 것 같고요. 참여를 못할 거고 내년 가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봄에 어디 가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시구나. 또 장기 출장이. 네, 있습니다. 아이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연극 말이에요, 연극. 연극. 환영이죠. 내가 연극 네, 진짜 잘하거든요. 네네. 나는 원래가 연예인이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연예인 10만과 가면 연예인 된 줄 알았어. 근데 생각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PD가 짱이야. 예를 들면 신문도 만들고 네. 라디오도 만들고 네. TV도 만들고 뭐 잡지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연기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이제 진로가 바뀌었을 뿐 원래 어렸을 때의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연예인. 그중에 이제 가수. 악기도 만지고. 네. 실제로 우리 친구들끼리요 강변가지에 나간다고 서로 막 작곡해서 연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악기 서로 잘 만지는 것 같고. 갑자기 젊었을 때 연예인 되고 싶었던 그게. 아이고. 내가 그쪽으로 나갔으면 한석규쯤 됐는데. 재성.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이번 주도 3개가 올라왔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채택이 안 된 그 이슈들 하나 볼게요. 음식 배달하는 그 소위 이제 라이더라고 부르죠. 네네. 한 건당 3,000원 벌어서 대행업체에 300원 낸다고. 요 이야기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골라봤는데요. 이 배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토바이 위험하게 탄다고 조금 안 좋은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배달하면 고소득 번대, 뭐 한 달에 뭐 400, 뭐 600까지도 번대라는 뭐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헛소문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서 진실을 알려드릴 만한 어떤 조사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평균 해보면 한 200만 원 남짓 벌고요. 배달 노동자라고도 부르고 뭐 이동 노동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즘은 콜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럼 옛날처럼 어떤 음식점에 고용된 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콜을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뭐 일할 때는 사장님이지만 그러니까 일할 땐 노동자지만 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사장님이 자영업자가 돼서 이제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치마 유니폼을 강요받는 여성 노동자들 뭐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네네. 예. 그 여성 노동자들의 그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또 일부 또 어떤 일을 하는 분야에서는 네, 그 여성분들이 치마만 입는 게 그러니까 규칙은 아닌데 관행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떤 큰 마트 같은 데 가다 보면 그 주차장 쪽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일을 하는데 또 치마를 입고 또 얇은 스타킹 같은 거 신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를 봤을 때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일을 하거나 또 굳이 치마를 입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치마뿐만이 아니라 치마를 포함한 이제 다른 바지 뭐 이런 유니폼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십사 하고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20대 말에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온라인이 이제 태동하던 시절인데 여학생들 바지 교복 입기 운동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예뻐지고 싶어서 본인이 선택한 치마가 아니고 일하거나 공부할 때는 굳이 치마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치마라고 하는 것들이 고정관념처럼 돼가지고 마치 치마를 입어야만 뭔가 성의가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의 채택된 이슈 겨울왕국 2 뭐 대충 예상을 하셨겠지만 노키즈존 논란. 그러니까 어린이가 보는 영화인데 어린이 영화 보러 가서 아이들 떠든다고 하시는 어른분들 이런 분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발제. 네, 지금 겨울왕국 2가 개봉 6일 만에 500만 돌파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전체 관람가 영화가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전체 관람가면서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도 많이 보고 일반 성인 관람객들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요즘 그 성인들이 아이들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노키즈 존을 만들던가 이거를 키즈관에서만 따로 아이들은 그쪽에서 볼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고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꽤 많은 수가 50%가 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놀이터 얘기도 나왔지만 이거 뭔가 키즈존, 노키즈존, 키즈관을 전용으로 만든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뭐 배려인 것 같지만 저는 그거 자체가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이제 겨울왕국 2가 개봉이 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영화가 하나 있죠. 네. 블랙머니 1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겨울왕국 2는 6일 만에 500만을 달성했더라고요. 네. 근데 어린이 영화의 특성상 보고 또 보고 막 그래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고 또 보러 가자 해서 스토리 다 알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그 상영관 뭐 점유율, 좌석 점유율 이런 게 있어요. 80%가 나고. 엄청난 거네. 그러니까 블랙머니 등이 직격탄을 맞은 건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적 문화가 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뭐가 유행한다 하면 다 가서 보는. 네, 그러니까 몰아주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라디오, 그러니까 TV 드라마 중에 막 그 시청률이 70-80% 나오는 게 있을 정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약간 전체주의 같은 느낌. 근데 뭐 그건 뭐 그런 논란은 또 그렇다 치고 아이들한테는 겨울왕국이라고 하는 영화가 전편부터 워낙에 그 판타지가 들어 있잖아요. 저거 안 보면 대화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노키즈 존, 그러니까 뭐 겨울왕국 2가 전 연령대 관람가일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볼 것이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떠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런 재미를 보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정반대로 노키즈존을 만들 게 아니라 정반대로 성인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성인만 보는 뭐 영화관을 따로 이렇게 말하자면 좀
큰 게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작은 상영관 하나 그렇게 왜냐면 이 스크린이나 좌석 조밀이 그 정도 높으면요. 그 정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나 싶은 생각 좀 들고요. 저도 뭐 예술 영화 보러 간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저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 떠드는 거, 그 아이들 같이 보는 영화, 아이들이 주로 대상이 되어서 보는 그런 영화 같으면 어른들이 좀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차별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극장에 가다 보면 아이가 아니더라도 전화벨 소리를 그대로 해놓거나 그 자리에서 막 전화를 받거나 옆 사람과 뭐 지나치게 막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앞에 다리를 계속 이렇게 퉁퉁 치거나 그리고 뭐 옆 사람이랑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서 야, 다음 장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진짜요? 식으로 수다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른들도. 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예의를 안 지키는 건데 그냥 왜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떠드는데 그대로 놔두지? 라는 거는 너무 쉽게 애들은 봐서 안 돼. 애들은 따로 해야 돼. 라고 차별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선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네.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제 어디 저번에 이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이 너무 떠드는 부분은 저는 특정 편을 저는 드는 쪽이라기보다는 아이들도 그런 사회적 교육을 좀 받으면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여자 남자가 군대를 가네 안 가네 아이를 낳네 안 낳네 싸우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어떤 집안에는 아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는 과정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적이 되고 남자가 여자가 적이 되고 여자가 남자가 적이 되고 이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풀어가는 과정이 니들은 안 돼. 우리가 오라 그 방식이 아니고 네. 서로 이해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카페 같은 데서는 당연히 그 아이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공간이고 지금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관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역시 새날의 결론은 항상 훌륭해. 너무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나? 4명만 모여도 네. 법이 하나 만들어져. 자 이슈 아닌 이슈였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메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드팽유님의 이메일입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시고요. 네.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 세계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시고 제가 봤을 땐 북한에서도 상당히 고학력이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드팽유님의 메일이 지금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 9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산 관광에 대한 최근 북의 입장에 대해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북에서 늘 선대 수령의 유훈을 법처럼 여긴다고 하지만 사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정책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군 정치가 없어지고 경제 집중 노선이 나온 것도 그렇고 미국과의 적극적인 대화에 들어선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정책 변화의 하나가 관광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은 북을 관광의 나라, 아시아 최대의 관광 대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만 하여도 관광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일환으로 자본주의 문화를 끌어들여 사회주의를 망하게 하려는 반동적인 사업으로 보아왔고 관광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가 김다련 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경제 관료들이 파면당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관광을 대대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영화 같은 것도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즉 김정은 시대부터 북에서는 갑자기 관광 대국 건설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핵시험하고 미사일 시험하고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북에서는 관광과 관련한 건설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평양시의 여러 개의 거리들과 건축물들이 새롭게 일떠서고 국제공항이나 능라도 경기장 등이 새롭게 개건된 것을 비롯하여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키장이라고 하는 마식령 스키장, 지금 거의 완공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원산 갈마지구와 양덕 온천 관광지구, 이 모든 것들이 관광 대국 건설을 위한 핵심 대상들로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달라붙어 몇 년째 하고 있는 삼지연 군 건설도 실상은 백두산 관광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에서는 비교적 유명하다고 하는 명승지들을 다 국제 관광지구로 꾸리는데 몇 년간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금강산만은 현대와 50년 임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하여 다치지 않고 지금까지 8년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금강산 지구까지 꾸릴 여력이 부족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측에 임대해준 지역이니 기대를 안고 기다려본 것입니다. 사실 북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보다 금강산 관광지구 건설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은 기껏해서 북의 노동력을 임대해주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챙기는 사업이지만 금강산은 관광대국을 꿈꾸는 북에 있어서 제일 황금의 지대이고 관광이 흥하기만 하면 개성보다 훨씬 더 돈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에서 남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나 북에서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더는 남측을 기다릴 수 없다. 이젠 우리 힘으로라도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려보겠다라는 뜻이 비춰집니다.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약속한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의 하나가 북의 관광객 담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평양시의 모든 호텔들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꽉 차 있고 열차표나 호텔을 예약 못해서 관광 못 가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북에 대한 관광을 독려한다고도 합니다. 관광객이 부족하지 않은 북에게 부족한 것은 관광지입니다.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들과 새로운 관광지들이 당장 가장 절실한 수요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금강산을 더 기다릴 수 없다. 우리 힘으로라도 꾸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듯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저의 견해를 정치적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니까요. 북한이 왜 저렇게 막 서두르는 느낌? 네. 지금 이 시설 치워라. 막 음.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느낌이 오네요. 그러니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하고 싶어하는 이제 막 굴뚝 산업 이런 게 아니고 관광 대국화하는 과정에 최소한 작년 뭐 봄 여름쯤에라도 금강산 관광은 재개하겠다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고 올해 지금 11월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저렇게 세게 나올 만도 하겠다. 물론 그 목적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대북 제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풀어줄 줄 알았는데 네. 뭐 1년 이렇게 막 기다려도 변화의 조짐이 없자 저렇게 나온 게 지금 이 글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금강산 가보신 분? 못 가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봤는데 네. 저는 타이밍을 놓쳐서 실제로 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것들이 행해지면서 막 이 개성공단도 만들어지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로 금방 통일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그 박왕자 씨라고 금강산에서 총 맞으신 분이 있어요. 네. 그걸로 그냥 정세가 쫙 얼어붙으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박근혜의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지는 이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사이 뭐 천안함 사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드팽류님의 우리가 모르는 시각의 북한 시리즈로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댓글로 가겠습니다. 신발끈 목자님, 나경원, 실망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쪽팔린다. 국제적 개망신, 할 말이 없다. P1600님, 아침 뉴스에서 나경원 대표를 보면서 이명박 사건에 주어가 없다. 달창 발언 등과 더불어 이번 북미 정상 발언이 과연 어떤 생각에서 나왔고 국민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는 있을까 궁금합니다. 제이정님, 이 여자는 무엇인가 착각하고 사는 것 같다. 미제건 국산이건 모두들 자신의 나르시즘적 미모에 빠져 코먹은 소리하면 다 들어준다는 망상. 내겐 고전의 뺑덕어멈을 연상시키는데 이런 여자의 머리에 국가는 들어있나? 민족은 들어있나? 세계는 들어있나? 자기 가족이라도 들어있나? 자식들의 앞날도 단기적이고 공주병적 망상으로 다 망쳐놓은 자.
그 자녀들은 어찌 고개를 들고 살겠나. 남편은 편할까? 참 하는 짓이. 이런 자가 대한민국 야당의 대표라니 내가 다 망신스럽다. 자, 전 국민의 공적이 됐죠. 근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보고 있으면은 발언하는 거 최근에도 그 뭐 미국 갔다 와서 뭐 매국적 발언했다고 알려졌는데 거기에 대한 자기 변명이 뭐 이런 표현이 방송으로 적합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살의가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저런 사람도 정치인이구나 싶은 그런 것들이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정치인한테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민 눈높이 수준의 대화랄까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한테는 오사이다. 근데 반대쪽 국민들한테는 혐오를 붙이길 정도의 그런 발언들. 이분은 진짜 정치 은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계속 가시죠. 양경숙님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소미아 연장을 싫어하는데 이분은 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서 단식을 할까요? 패스트트랙을 지지한다고 국민들은 외치는데 이분은 왜 그것을 거부할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들이 이분의 단식을 원하지 않는데 왜 할까요? 푸나님, 왜 그럴까요? 이분은 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비랑님, 황교안 대표가 단식한 이유. 부산에서 한 아세안 정상들의 모임이 언론에 도배될까 봐서 한국당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고 한 아세안 정상들이 각 나라로 돌아가자마자 병원으로 가셨다는 어떤 이의 말씀을 전합니다. DJWNR MFL님, 헐, 황교안 순국 대비 장례위원회? 아직 죽지도 않은 당대표 장례식을 준비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폐륜 집단이다. 죽음을 상품화하는 어둠의 세력이다. 키스 SSS님, 황씨 너무 욕하지 마세요. 최소 총선까지 가야 합니다. 귀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야, 이 귀한 분이란 말은 황교안 씨한테 나온 말이잖아요. 박찬주. 박찬주 대장에 네. 대해서 귀한 분이라고 하는 건 참 귀한 분이세요, 진짜.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강명희님. 자유한국당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절대 저런 행동 안 합니다. 그냥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아름달님. 자한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도가 아니라 안보와 경제가 망해서 국민이 불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같습니다. 보수도 극우도 아니고 그냥 매국 세력입니다. 엘모카님. 총사퇴하고 다시 뽑자. 어차피 매번 국회 보이콧, 국정마비, 하는 일은 없으면서 월급은 자동 지급, 스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네. 필리버스터 신청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의원직 총사퇴 얘기를 하는데 의원직 손사퇴는 사실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의원직 손사퇴하겠다라고 소리를 아무리 쳐봐야 사실상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같은 다른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얻어야 돼. 근데 국회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회의장 입장에서 이제 정기국회, 그러니까 국회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이 그걸 결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유한국당한테 헤게모니를 넘겨주면 선거에 어마어마하게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안 받아줄 걸 뻔히 알면서 의원직 손사퇴를 외치는 게 황교안 씨가 뭐 종교의 힘으로 말 한 7일 하고 한 몇 시간 만에 단식을 멈추는 거랑 똑같은 행위예요. 진정성은 없는데 국민들한테 그냥 외치는 이런 느낌에 좀 가깝다 말씀드리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블랙커피님, 그냥 조작질. 저들의 죄는 수두룩하니 꽁꽁 숨겨놓고 누가 누굴 감히 조사를 한다는 건지. 계엄령과 나경원 수사는 묻히고 청탁받고 뭐를 맞고 이따위들은 이명박근혜 때 답습한 방식대로 조작질을 하고 공수처 설치를 빨리 해야 한다. 키스 SSS님, 에피소드와 직접 상관없지만 요즘 기사를 보니 검찰의 세월호 수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제대로 할 거라고 믿는 바보는 이제 세상에 없겠죠. 검찰이 필요할 때 쓰는 카드 또는 자기 식구 털어주는 면죄부 정도. 다음에 뭔가 나왔을 때 검찰에 기대 1도 하지 맙시다. 제이조이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처럼 원칙대로만 하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검찰이 될 텐데 잠깐 소설 좀 써봤다. 너희들만 소설 쓰냐? 우리도 이번 주말에 소설 쓴다.
좋은 촛불 시민, 나쁜 검찰, 미친 잡것들, 그리고 너는 누구냐? 지영님, 모든 걸 조국 장관이랑 엮으려고 개검들이랑 기레기들이 소설 쓰네. 원자님, 검찰 직권남용은 최고. 지들이 잘 알 텐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조국 장관 무죄, 주말에 모이자 여의도로, 윤석열 사퇴, 나쁜 놈, 은혜를 일도 모르는 인간 쓰레기. 아, 이제 이 방송이 점점 이제 노딱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계속하시죠. 박아라님,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자한당과 토착애구에서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나경원이 걸었으니 온 국민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의장님께서는 사퇴 즉시 즉각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핑계대고 거짓말하면 내년 4월 15일은 자한당 해체의 날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사퇴를 환영합니다. 눈동자님, 국빈을 모시는 청와대 행사가 있는데 정광훈 무리들의 깡패 같은 난리 법석이라니 이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뭐 하고 있는지 한심합니다. 나성자님,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통령을 죽여 살려 하는 목사라는 놈하고 손잡고 동맹 맺은 당대표가 당당하게 언론에 나올 수 있는 나라,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다니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이럴 수 있게 민주주의를 얻게 희생해 주신 분들은 사회 활동을 못하고 탄압했던 놈들은 사회 기득권에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정말 화나고 억울하네요. 유오성님,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수구 세력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법을 안 지키면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아무리 배후 세력이 든든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라는 교육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에게 정권 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해야 수구를 그리워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볼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려 영원히 갈 수 있도록 국민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이수민님. 김진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독교를 위해서 일할 사람입니다. 나라가 먼저 아닙니다. 빤스 목사가 좋아할 사람이 바로 김진표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고암님. 김진표가 총리가 되면 이명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니님. 총리 역할이 커진 요즘은 대통령과 함께 쭉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 욕심일까요? 오늘도 화이팅 새날. 계속이요. 썰트님, 아베 정권 대변하는 언론개혁 반드시 해야 합니다. 허인자님, 신문은 기관에서 많이 봐요. 학교, 공공기관. 다 세금으로 구독료 내는 거죠. 전국의 수많은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신문 구독하는데 기관장들이 출근해서 신문에 밑줄 그으면서 읽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바빠서 신문 읽을 시간도 없고 배달이 기관장실로 되니까 한두 명만 신문을 읽죠. 이렇게 되면 퇴직 후에 태극기 모독단이 되어 지방에서도 전직 교장들이 광화문으로 태극기 모독 집회에 참가하러 올라옵니다. 세금으로 구독료 내는 거 반대합니다. 신문 구독은 집에서 개인 돈으로. 한 학교에서 신문 2-3개씩 구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점님, 정부 홍보 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10만% 공감. 늘 홍보 미비가 불만이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최소한 국정에 대한 성과 보고는 해야 합니다. 그것도 서비스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권리가 국민에게 있습니다. 홍보 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 10만%죠. 요거는 좀 약간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홍보 채널이 있어요. 있는데 안 가시는 거죠. 근데 가게 하는 것도 재밌어야 갈 수도 있지만 어떤 홍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거거든요. 홍보라는 게 서로 소통하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채널들이 홍보성 방송도 가끔씩 하죠. 근데 그거하고 그거의 차이 같은 거라고 홍보 채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뭐 KTV 같은 데가 다 그렇게 홍보 채널에 가까운데 많이 가주시는 게 그게 그만큼 위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 지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계속하시죠. 맑은 물 한 방울님, 586 세대 폄훼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386, 지금은 586이 된 이 세대는 엄혹했던 군사 독재 정권에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였다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고 그들을 폄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때만 되면 586 세대에게 정치권을 떠나라는 말이 왜 유행가의 전주곡처럼 나오는가?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그냥 니들 자리 내놔라. 그냥 그 말일 뿐이지 무엇이라고 포장을 해도 하고 싶은 말은 모두 같은 말이다. 4년 전에도 김종인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자가 와서 운동권이라느니 하면서 엄한 사람들을 잘라냈는데 그것을 멋있게 생각하고 재현하고 싶은 어처구니 없는 작태일 뿐이다. 그렇게 내부 폭탄 살해를 해놓고 그 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하기 궁한이 기득권이 되었다느니 실적이 없다느니 용퇴하라느니 그놈이 그놈이라느니 운동권이라고 폄훼하던 새로운 버전일 뿐이다. 나는 딱 한 가지만 묻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황교안이나 나경원이나 우병우처럼 도서관에 처박혀서 최루탄을 맞고 돌을 던지던 친구들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면서 조롱하던 자들에게 왜 한마디 안 하는가. 물론 그들 중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했던 옛 일을 잊고 등 따숩고 배불러 안일에 빠져 있다면 그들은 과감하게 물러나야 하지만 토착 외구들이 부르는 노래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 내부 분란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소영웅심의 발로라면 이것은 크게 경계하여야 한다. 박상수님, 저도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하고 50보 100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50보라면 1년 혹은 10년 후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채 은비 아빠입니다님.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와 살기 좋은 나라, 서민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내년 4월 무슨 일이 있어도 자한당과 그 부류들을 전부 뽑아내야 합니다. 예.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일꾼들을 뽑아야 합니다. 아, 세상에 유치원 3법 반대하겠다고 필리버스터 신청하는 그런 정당이 있어요. 네. 황교안은 한유총의 고문 변호사고 나경원은 사립유치원이 있는 사학의 관계자고. 야, 나 진짜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그냥 자신들 자살골 넣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는 행위는 괘씸하고 분노스럽지만 생각하는 건 저거밖에 안 되나 싶어요. 국민들 다수가 유치원 이런 사립유치원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자, 계속 가시죠. 네, YJ100님. 사륙 전투에서 승전을 많이 한 장군들 위주로 위인전을 만든 문화가 어느 집단 탓일까요? 군부 독재자들의 사고방식 탓인 겁니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민생을 이롭게 한 대한의 위인들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는데 이상희 교수님의 자격이 넘치고도 넘칩니다. 제 공감합니다. 파이팅 검찰개혁님. 최민희 의원님, 내년에는 꼭 국회에서 일하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푸나님하고 주고받는 대화도 재미나네요.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밤턴 소년단님, 패널계에 좋은 소식이 있네요. 김민석 의원님 축하드려요. 팽빠님, 원장님 결혼 축하드려요.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새날을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네요. 부디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좋은 분과 원장님이 서로 선택하시고 선택받으셨으니 내년에 국민의 선택 받으셔서 국회 복귀 약속하셔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썰트님, 김민석 전 의원님 행복하세요. 그동안 오해로 많이 힘든 시간 견디신 만큼 많이 행복하세요. 다음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그 새날 유튜브의 커뮤니티란에 김민석 원장의 페북 글을 그대로 옮겼더니요. 댓글이 1100건 이상 굉장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가 있다는 말씀. 자, 결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날 웬만하면 안 하는 짓을 제가 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옮기고 결혼식장에 원전이 가는 걸로. 자, 계속 가시죠. 테리장님, 진짜 경북 대구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자한당이라고 내년 총선에서 찍어준다면 진짜 매국 집단하고 똑같은 거니 잘 선택해주세요. 이상식 같은 대단한 분도 있으니 사람을 보고 찍어주세요. 제발.
나오미 113님, 대구 수성을 살다가 이사 왔지만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알리겠습니다. 내일 출판 기념회도 가보려고요. 김부겸 의원에 이어 이상식 후보까지 나오셔서 너무 좋고 흥분됩니다. 주호영한테는 아직까지 주민과의 대화 운운하며 문자가 와서 그때 살면서 열받았는데 이사 온 후에 나오시니 아쉽네요. 당선되시도록 노력할게요. 아리랑님, 대구에 살고 있는 깨시민입니다. 총선 전에 수성을로 거주지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대단들 하세요. 어. 이상식 그 민주당 수성 갑을인가? 을. 수성을 지역위원장. 이분 진짜 스펙도 대단하신데요. 그런 분들은 그 지역에 가면은 자유한국당으로 공천받으면 그냥 바로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으로 나오시는 거 보고 야, 살아온 세월에 대한 어떤 경력이나 스펙보다 중요한 게 사람한테는 가치관, 개념이구나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계속 가시죠. 배액수님, 오래전에 일본 사람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그 옛말을 확인시켜 주었네요. 심령 조각사님, 정말 예상은 했었지만 진짜 한심한 공작이었네. 저렇게 허점이 많게 조작을 해놨다니. 국정원은 반성하고 개혁하는 의미에서 칼기 공작 진실을 바로 밝혀라. 바비 순정님, 천인 공노할 사건, 칼기 폭파 사건이야말로 믿어지지 않는 테러 사건이죠. 칼기 희생자들 대부분이 노무자분들이었다고 들었고 세월호 희생자분들도 힘없는 서민들이고요. 한마디로 야욕을 가진 자가 선한 자들의 생명 수백을 짓밟고 죽이고 묻혀도 괜찮았던 사건입니다. 세월호 규명되지 않았지만 인명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구조하려는 민간의 노력도 방해한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 성격은 같다고 봐야지요. 반드시 밝혀서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흉들이 반드시 단죄받게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인도되는 과정이 험난하고 어려운 줄만 알았었는데 브로커들의 축제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걸 김연희님의 사례로 알았네요. 기가 막힙니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반드시 이루어내고 바로잡아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새날 푸나님 늘 감사합니다. 예, 탈북하신 분들하고 해서 칼기 관련한 인터뷰 했는데 지금 대구 MBC가 시리즈로 11월 29일이 칼기 폭파 사건 32주기예요. 그런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 몇 사람이 제기하는 의문이 아니고 김현희는 북한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김현희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면 김현희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칼기를 폭파시킨 것도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가 북한이 칼기를 폭파할 이유가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88 서울올림픽을 평양과 평화적 차원에서 공동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던 시기예요. 몇 개 종목은 평양에서 개최하는 걸로 합의가 됐던 시기인데 북한이 미쳤다고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전에 있었던 87년 대선용으로 그리고 김현희가 대선 바로 하루 전날 압송되어 오죠. 네. 신문에 대문자만 하게 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노태우는 선거에서 이깁니다. 다 아세요. 이제 우리 방송의 시청자분들은 진실 밝혀내야겠죠. 그런 진실들이 안 밝혀지니까 대규모 학살이 계속 일어나는 거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이쁜이 꽃분이님. 공수처 설치와 사법 개혁을 위해 우리 지지자들이 파란 장미 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세요. 조국이 피 흘려서 완성한 사법 개혁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해냅시다. 그래서 블루로즈.me라고 해서 그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또 들어가 쉽네요. 보시면 되고요. 뭐 검색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파란 장미 블루로즈.me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네. 구스님, 저 방금 박주선 의원 사무실에 전화해서 난리쳤어요. 어떻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를 할 수가 있느냐. 호남에 대한 배신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명 투표인데 반대하면 강주에선 설 자리가 없을 거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내일 또 전화해야지. 일타 이피님, 매주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렇게 청년들도 무르익고 나라를 바꾸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저도 아직은 청년이지만 어쨌든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유찬우님은 오늘도 잘생겼습니다. 끼야오, 예. 끼야오. 청년방송 청국장에 대한 네. 모니터링이신데 반응이 참 좋은 거. 외모도 중요한가 보죠? 네. 그런가 봐요. 왜 그 저기 그 우리 아이돌 가수들 팬들 보면은 엄마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이렇게 엄마의 마음으로 덕질하시는 분들. 네. 누나의 알겠습니다. 마음이죠. 네, 보템 디자인님. 파켓몰 가격 너무 좋아요. 와이프 기관지가 안 좋아 타이보 사줬어요. 좋아요. 황 작가님 요새 영상을 2번 이상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건 타이보 차 드셔보시면 우리 어머니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소기침 엄청 심하셨는데 네. 보름 드시고 기침이 멈추는 기적을 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만능 뭐 약품은 아니고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직 공감편 시간입니다. 3년 반이 다 되어가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임신 3개월입니다. 저희 팀은 팀장님, 저 앞자리 대리님 이렇게 총 3명입니다. 팀장님은 남자분이지만 비흡연자세요. 끊은 지 5, 6년 되셨어요. 문제는 앞자리 대리님이 담배를 피우고 오면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면 제가 잠시 자리를 피해 있거나 참을 텐데 하루에 5번 내지 7번 정도 되니까 너무 힘드네요. 지금 담배 피시는 앞자리 대리님은 오신 지 5개월 정도 되셨는데 그 전에 계셨던 대리님은 비흡연자셨거든요. 5개월 전엔 잘 몰랐는데 임신하고 유독 냄새에 더 민감해서 그런 건지 겨울이라서 그런 건지 요즘은 담배 냄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담배 피는 제가 알아요. 담배 피는 사람도 누군가가 담배를 피고 들어오면 그 냄새가 역해요. 가급적이면 밖에서 머물려고 하죠. 냄새 안 날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피고 들어오면 담배 피웠던 그 냄새가 그냥 그대로 나거든요. 죄송하고요. 조심할게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보고 3차 흡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피면 그렇고 간접 흡연이 이제 2차 흡연, 이제 필 때 옆에 있는 거고 이제 피고 돌아왔는데 그 어떤 본인한테도 안 좋죠. 이제 옷이나 이런데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근데 뭐 일단 힘드시겠네요. 근데 현실적으로 뭐 옷을 잘 그분이 대리님이 또 겨울이니까 옷을 잘 털 수 있게 뭐 방향제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하면 뭐 임시 방편이라도 조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네. 이제 제 경험상은 네. 밖에서 한 2, 3분 정도 심호흡하고 들어오시면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네. 막 들어오니까 호흡하는 데서 나오는 담배 그 피웠던 연기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는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살아보면은 담배 피는 사람이 사회 악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길거리 지나가면서도 못 피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피워도 안 되고 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범죄자 취급 당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개인이 의지력이 약해서 못 끊는 측면을 막 공격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사회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담배를 피워 보면 강한 의지를 갖고 끊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상에 이 겪어야 될 어떤 스트레스나 고통 요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인간적으로는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담배를 피는 거 여자나 남자나 한숨 쉬는 효과 때문에 피게 되더라고요. 심호흡하면서 뭔가 사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자담배를 피면은 그 냄새가 안 나요. 건강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자담배를 피는데 이분들이 전자담배를 피면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집에서 핍니다. 실내에서도. 이 과정들을 거치는 과정이 좀 있어가지고 어찌됐건 담배 싫어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기가 있으셔서 더 좀 예민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사연 보내신 분께서.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진짜
담배를 끊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요즘엔 춥다 보니까 밖에서 피고 와도 잠깐 머물렀다 오는 것도 사실 흡연자 입장에서는 힘들 거잖아요. 뭐 옷까지 막 다 챙겨 입어서 나가지 않는 이상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네요. 또 회사가 어떡하나? 크면 자리라도 바꿔주세요 할 것 같은데 음. 회사도 3분밖에 안 계시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정색은 하지 말고 정색하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요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임신 중인데 담배 막 피고 들어오면 냄새가 좀 역하게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밖에서 좀 더 머물러 주시라. 담배 냄새는 좀 빼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하면 누가 그걸. 근데 이게 이제 말하지 못하고 이제 끙끙 앓기 시작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팀장님께 나름대로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하고 아니. 그러면 안 제가 돼요? 봤을 때는 직접? 이야기하는데 웃고 말하면 돼. 그러니까 그 본인이 못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담배 피고 오는데 나한테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심한 경우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담배 피고 들어오는데 앞에 지금 볼메인 뒤로 지나가잖아요. 담배 냄새 날까 봐 숨 안 쉬고 지나오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담배 냄새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서 이렇게 뭐 커피숍에서 커피 먹다가도 담배 피러 나가면 담배를 다 핀 다음에 후다닥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심호흡하면서 냄새 빼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매번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도 담배 냄새 되게 예민한데 푸나님께서 담배를 피우시지만 이렇게 막 냄새 같은 거를 이렇게 불편하게 여겨본 적이 없어서. 아니 가깝게 갈 일이 사실 없지요.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런지 전혀. 그러니까 근데 바로 앞자리면은 의자가 바로 앞자리. 앞자리면 냄새가 심하게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흡연자분들이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고 하면 설사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비흡연자도 저분도 뭐 나름 되게 조심을 하는구나라고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게 없이 서로 부딪히다 보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을 또 노키즈 존으로 했잖아요. 이제 또 뒤에 지금 흡연, 비흡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배려하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나눠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랑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이게 선한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흡연할 권리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돼버리면 힘드니까 이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분이 이 사연 당사자분이 그 대리라는 분한테 어떤 식으로 나의 의사를 전달하느냐 어떤 식으로 양해를 구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저는 사무실에 네. 섬유탈취제 큰 거 하나 좀 사놓고 네. 그다음에 핫팩을 좀 몇 개 사가지고 그거 예쁘게 포장을 해서 이렇게 잘 드리면 어떨까. 제가 임신 때문에 너무 냄새에 민감해졌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밖에서 피시고 좀 털어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옷에서 나는 냄새보다는 야외에서 피면 입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러니까 폐가 들어있던 연기들이 이렇게 덜 빠져나간 상태라 실제로 심호흡 등을 통해 가지고 털어내면 냄새가 훨씬 덜합니다. 그 부분은 좀 내가 봤을 때 이런 있잖아요. 무심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부급을 끓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건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 무안하지 않게끔. 그러면 그분도 알아챌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냄새를 못 느끼는 상태에서는 항상 그 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말하세요.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 않게 이제 조금 그 냄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호흡에서 이게 저도 보면 어떤 분은 분명히 담배를 피는데 냄새가 별로 안 하고 어떤 분도 똑같이 담배를 피는데 어떤 분은 냄새가 유난히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고 뭐 저도 TMI이긴 합니다만 어디서 본 게 있는데 혹시 입냄새 많이 나시는 분들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심호흡을 하거나 이렇게 입을 좀 벌리고 계시면 대부분의 입에서 나는 냄새들은 이 공기를 접하면 죽는데요. 이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그래서 냄새가 금방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TMI네. 그래도 좋은 TMI였습니다. 팁. 네. 담배를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뭐 어렸을 때 피웠던 사람은 아니고 군대 가서 담배를 피운 케이스인데 그 후로 금연을 엄청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중독 상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휴식의 어떤 시간이 좀 있어서 그 시간대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러니까 금연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수십 년은 아니고 한 직장 생활할 때부터 편집 같은 걸 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가면 사무실에 편집실안이 완전 연기로 자욱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서 비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편집실 밖으로 나오면 바로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로 연기가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였어도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그냥 그게 뭐 편집하는 사람들은 의뢰껏 담배 엄청 피우려니 생각했던 그 습관이 배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금연 하려고 노력 안 해봤겠어요. 근데 실제로 담배를 안 피니까 집중이 안 돼. 안절부절해가지고 막 집중이 안 돼가지고 끊고는 싶은데 이 일을 계속하는 한 끊기는 진짜 힘들겠구나.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중고랑 싸우는 거죠. 엄청 피곤해서 편집하는 것도 힘든데 담배를 안 피고 편집을 하게 되면 이중고랑 싸워서 아예 그 부분을 포기했거든요. 근데 죄송한 부분들이 있죠. 제 입장에서도 주위에 담배 안 피우는 분들한테는 그 담배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피해 안 주려고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반성이 드는 바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진짜. 네, 푸나님의 자기 고백과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네. 제가 혼자 살 때는 집에서 담배 피웠죠. 음. 혼자 살 때는 화장실 갔다 피고 네. 방에 누워서 TV 보면서 피고 이런 식으로도 살았었는데 막상 이제 누군가랑 같이 살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하니까 처음엔 그러면 엄청 불편하고 안 될 줄 알았어요. 그 모든 것들이 화장실에서 어떻게 담배를 안 피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습관화 되니까 집에선 담배 안 피고 화장실에서도 안 피고 하다 보니까 또 버릇이랄까 습관이 들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하려면 할 수 있다. 다만 상대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모를 수 있다. 가끔씩 알려줘도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네, 사이좋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점은요. 좀 상대방 언짢게 하지 않고 네. 팀원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상황을 설명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 그럴걸요. 아이고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몰랐다고 그러면 서로 배려해주면 서로가 더 훈훈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새날 우리 시청자나 애청자분들이 그런 과들이잖아요. 네. 뭔가 되게 합리적이고 따뜻하게 끌어안으려고 노력하고 자 그런 거였고요. 지금 겨울이 지금 이제 온 거죠. 12월 달이 되면은 겨울이 온 거고 이 겨울은 좀 나는 건 비슷해. 서민들은 어차피 겨울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주위에서 이렇게 서로 감싸고 김장김치 하나를 담아도 요거 이렇게 보내주시는 우리 방송에 지나가는 말처럼 김장김치 좋아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금씩 보내주신 그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훈훈해지는 거죠. 돈은 많지 않아도 네. 친구가 되게 많은 부자 된 느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세 분. 왜요? 누가 빠졌을까? 자, 세 분 고생하셨고요. 한나이는 물러갔다가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자, 그냥 나가시면 어떡해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출연자분들한테 드릴 말씀대로 움찔들 하시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